아저씨들의 말 같지 않은 감상평 아말감 이 작가야입니다. 네, 도토상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한번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냥 너무 바빠가지고 네, 목절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바쁜 거죠? 돈은 안 되고 여기서 돈 되면은 정기적으로 녹음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바쁜 와중에도 침체된 극장가를 부활시킬 네. 기대작으로 손꼽혔던 네네. 승리호가 네.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었네요. 그렇습니다.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가지고 한번 보고 왔는데요. 와, 승리호 2020년에 개봉 예정이었는데 또 팬데믹 때문에 한번 연기가 됐었죠. 2021년 2월 5일 개봉 예정이었다가 넷플릭스에서 공교롭게도 넷플릭스에서 업로드돼가지고 릴리즈하게 되었습니다. 이 촬영 기간을 보니까 진짜 이 19년도 여름에 찍었는데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야 그게 21년 19년에 찍은 영화가 21년에 개봉하는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상영 시간은 136분에 12세 이상 관람가. 뭐 그리고 감독은 조성희 감독인데 조성희 감독 그 아시죠? 뭐죠? 늑대소년인가? 늑대소녀. 네, 늑대소년이 소년이랑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 네 맞아요. 요거 감독하신 양반이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해 가고 있다. 가고 있는 중이셨습니다. 탐정 홍길동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는데 저는 근데 조금 기대했어요. 그리고 언제든 한번 꼭 보긴 보려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영화 주연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송중기, 김태리, 진선규, 유해진 뭐 짱짱합니다. 네. 짱짱하죠. 네, 뭐 여기 말씀드릴 거는 뭐 이 정도예요. 상영 시간이 136분. 네. 요거 좀 단점이고. 네. 상영 등급이 네. 12세 이상 관람가. 네. 요것도 좀 단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화에서. 네. 일단은 영화 내용은 뭐 지금 갓 개봉한 거니까 뭐 네. 말씀드리지 않고 그 우리나라 최초로 우주를 배경으로 네. 하는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거죠. 네. 이 정도면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할 만하죠? 네, 스페이스고 오페라긴 한데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하긴 좀 어색한. 그래서 우주에서 그 일단 기본 배경은 네. 근미래 같아요. 크게 미래는 네. 아닌 거. 네네. 근미래에 지구는 이제 환경적으로 매우 황폐해져 있고 네.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류를 그 이주시킬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어떤 국가나 이런 정부 조직이 아니라 글로벌 IT 기업의 총수죠. 네네. 네. 일론 머스크 같아요. 그런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같은 어떤 천재적인 사업가가 지구로부터 화성으로 이주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어요. 화성은 개발 중에 있고 그 중간 단계로서 일단 지구인을 황폐한 그 우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 궤도에 여러 그 구조물을 올려서 일단 그 중간 단계로서 그 저궤도 위성 정도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대한 인공 구조물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이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당연히 그렇겠죠. 소수의 부자들만 깨끗하고 아주 안락한 환경의 그 저궤도 위성 올라갈 수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그 서민들과 인류는 그 지구에서 오염물질과 싸우면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인공들은 그 위성 궤도에 떠다니는 그 인류 거주 구조물들이 계속해서 우주 쓰레기로부터 그 위협을 받잖아요. 네. 주위를 우주선을 타고 돌면서 이 주인공들이 그 우주 쓰레기들을 수거해서 그 구조물을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거주지는 지구이고 2등 국민이기 때문에 거주지는 지구이고 일을 할 때만 그 궤도까지 올라와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가 정부로부터 수배가 내려진 인간형 로봇을 만나게 됩니다. 로봇의 몸에는 수소폭탄이 장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테러리스트의 손에 넘어가면 어떤 인류가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되니 이 소녀를 보신 분은 이 방공정신을 발휘해서 가까운 파출소로 신고해달라. 요런 그런 와중에 이 주인공 일행 청소 우주선을 운영하는 이 주인공 일행과 수소폭탄을 가진 로봇, 인간형 로봇, 아기죠. 아기의 모습을 한 인간형 로봇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요거를 넘겨서 한몫 단단히 잡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총평 어때요, 영화? 이거요. 저희가 오늘 이 녹음을 하는 목적에 공익성이 상당히 있잖아요. 연휴 기간에
136분이라면 상당히 소중하거든요. 그쵸.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를 볼 바에는 잠을 주무시라 136분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까지 개인적으로는 반도를 보고 나서 아 어떤 분노의 임계점이 많이 올라가서 이제 웬만한 극영화를 봐도 장르 영화를 봐도 나는 화를 안 낼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는 순간 그 뭐랄까 강하게 분노가 치밀어 오진 않는데 그 허탈함이 엄청 밀려와요. 영화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또 대단해요. 봉준호 같은 감독은 우리가 한 장르를 개척했다라고서 박수를 치잖아요. 치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람 등극을 창조한 것 같아요. 12세 이하 관람가가 돼야지 맞는 영화거든요. 만약에 극장에 개봉했으면 보호자는 상영관 밖에서 기다려야지 멘탈에 좋은 그런 영화입니다. 이거. 완전 혹평을 하시네요. 혹평 여기서 끝나 사실 이 적당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제가 생각할 때는 보면서 화냈지. 코로나 팬데믹의 최고 수혜자예요. 만약에 이거 극장에서 개봉했다 치면은 송중기, 김태리 커리어에 큰 상처 나고요. 그리고 이 배우들의 어떤 실거래가가 그냥 밝혀져요. 우리 티켓 파워가 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요즘 시즌에 개봉했으면 요즘 같은 아동에서부터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소울 같은 디즈니사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지금 극찬받고 있는데 그 옆에서 한국에서 엄청난 대작과 기대작을 지금 까발리는 순간 이 극장 가는 난리가 난다. 다시 극장을 피한 관객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국내에서 극장 산업 자체가 없어져요. 이거. 이거 진짜 정말 이 스태프들이랑 배우들은 정말 다행인 게 넷플릭스를 상대로 판권을 팔았으면 그래도 본전 이상은 쳐졌으니까 넘겼을 거잖아요. 다행인 줄 아세요. 네. 손실 볼 뻔했는데. 네네네. 저도 비슷한 의견이 네. 있긴 합니다. 승리호의 제작사가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회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 네. 메리 크리스마스의 네. 지분을 네네. 위지윅 스튜디오라는 데가 네. 대주주거든요. 네. 이게 2월 5일 날 업로드 됐잖아요. 네. 2월 5일 날 오후 5시에 업로드 됐어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승리호가 드디어 공개된다. 네네. 그래서 위지윅 스튜디오의 주가가 2월 5일 날 올라나요? 오후 5시에 업로드 됐으니까 네. 장은 이미 마감됐죠. 네. 하지만 그 낮부터 네.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어서 2월 5일 날 약간 슬슬 훈풍이 불어오기 시작했구만요. 약간 상승합니다. 네. 주말이 지나고 2월 8일 네네네. 월요일이 되자 본격적으로 되자 8% 가까이 급등을 해요. 네. 급등을 했다가 그날 그거 다 빠지고 마감했어요. 역시 시장은 냉정하네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엄청 네네. 하고 봤거든요. 네. 좀 불안감도 있었지만 여기 저기 출연하는 배우들이 별로 제가 이렇게 선호하는 배우들은 아니라서 좀 배우 개개인 면면은 괜찮은데 참.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SF 드디어 우리도 여기 네. 이런 장르물에 도전하는구나 해서 네. 기대를 해봤는데 와 영화 시작 5분 만에 네네. 불안하다 네네네. 생각이 들고 딱 15분 지나고 나서 확신을 했습니다. 네네. 이거 좀 만듦새가 좀 떨어지겠구나. 음. 그러니까 뭐 대사라든지 네. 뭐 이런 게 좀 유치하고 또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좀 네. 설명충적인 면모들 네네. 그게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방대한 배경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캐릭터 하나씩 또 네. 소개는 또 해줘야겠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쟤는 말이야 그러니까요. 어쩌고저쩌고 막 말로 설명을 해줄 네.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은 네. 이게 좀 너무 좀 오글거리는 대사와 그 설명충적인 뭐 이런 게 좀 그러니까요. 걸리고요. 또 연출이 그렇게 좀 좋지가 못해요. 네. 그런데 물론 CG는 잘했더라고요. 네네네. 진짜. 네. 이 정도면은 뭐 예산도 뭐 저 헐리우드 영화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면은 네. 그림 하나는 잘 뽑았다. 근데 그 그림에 올인한 것 같습니다. 네네. 뭐 내용도 그렇고 뭐 연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 녹음이 엄청 거슬리더라고요. 녹음이. 네. 가령. 그 예를 들어서 송중기가 처음에 등장하면서 어디 그 전당포 같은 데서 네. 수거해온 쓰레기와 네. 뭐 이렇게 바꾸잖아요. 네. 뭐 거기서 송중기는 한국말하고 네. 그 상대편 외국인들은 그냥 영어하고 근데 서로 뭐 동시통역기가 달려 네네. 있어서 네. 통역이 되는 그런 개념인데 근데 송중기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입하고 소리하고 좀 미세하게 좀 안 맞고요. 그리고 목소리하고 그 주변 오디오하고 네네. 좀 네. 이질적인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 후반부에 가면 볼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 그런 혹시 것도 그래요? 있습니까? 아, 그래요? 그래요? 나 거기까지는 뭐 못 느꼈는데. 아니면 스트리밍의 문제인가 봐요. 아, 이렇게 그래요? 넷플릭스에서. 아, 예. 아니면은 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반감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들. 아무튼 오디오 믹싱이 좀 이게 네.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거 다 후시녹음한 것 같긴 하던데. 아, 좀 눈에 거슬렸고. 네. 아, 좀 연출이 구려. 여러 가지로 줄거리도 줄거리지만. 네. 그분 누굽니까? 유해진. 유해진 씨. 네. 저 그거 네. 그러니까 유해진 씨와 타짜에게 바치는 오마주가 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도 아이씨 뭐 좀 소소하게 웃기긴 한데 그렇게 뭐 빵 터지진 않고 그 유머 코드도 좀 약하고 네. 액션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그다지 뭐 네. 감흥이 있지도 않아요. 그냥 다만 CG 하나는 좋더라. 네. 우주 액션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주 액션에 속도감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네. 뭘 이렇게 예를 들면 때를 기다렸다. 정확한 그 자기 위기에 몰려가면서 그 빗발치는 포탄을 피하면서 때를 기다렸다 우주선이 지금이야 해서 뭐 급발진해서 그 엔진이 갑자기 부스터가 부가 네. 펑 터지면서 촥 나가는 이런 그래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속도감 같은 거가 필요한 장면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전혀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타격감도 없고 네. 타격감. 네. 백병전에서도 네. 속도감이 너무 안 그 좁은 그 어떤 퍼실리티에 네네. 골목골목을 특유의 그 막 배관들이 막 노출되어 있는 그 기계실 같은 데를 막 진선규가 그 악당들을 막 추격하는 장면이 있어요. 엄청 빨리 뛰는 것 같이 연출인데 너무 천천히 뛰고 있고 속도감도 하나도 없고. 그 저거 뭐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네. 거기서 격투씬에 비하면 그렇죠. 네. 제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저 욕을 많이 했는데 네. 이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반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시원시원해요. 반도에 비해서 이거요? 네. 저는 그래도 반도가 조금 더 조금 더 낫다고 낫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반도 자체는 사실 엄청난 비주얼을 기대하고 보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네. 좀비 영화라는 게 SF에 네. 빗대서 그쵸, 스페이스 그쵸. 오페라에 빗대서 이거는 완전히 100% 예, CG로 예. 바르는 거고 그렇죠. 반도는 그냥 미술 특수효과.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네. 조금 있는데 그 나머지 게 너무 그냥 거품거치듯이 콕 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차라리 실망감에서 있어선 이 승리호가 더 크다.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게 있고 네. 그 반도나 이거나 그 어떤 그 배경으로 삼는 어떤 비인간성 네. 혹은 우리 다가올 미래에 언제든지 펼쳐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비극적 상황 이런 거를 먼저 좀 담은 것 같긴 한데 반도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난민 문제라든지 여기 이 영화에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 저기 거대 IT 기업이 그렇습니다. 우리 정보를 모두 장악했을 때 국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누가 통제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양념처럼 잘 들어가 있긴 한데 근데 내용이 이 줄거리가 너무 별로라서 이야기가 별로라서 좀 이게 원작은 있다잖아요. 저 네. 원작을 웹툰. 웹툰 못 봤는데 이게 이 원작을 얼마나 개성해서 스토리를 얼마나 그 맥을 같이 흘러오는지 컨셉을 같이 세계관을 흘려오는지는 모르겠어도 만약에 저 웹툰 못 봤지만 만약에 웹툰도 이렇다면 창작물로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장면들 어떤 계층이 부와 이렇게 빈부로 갈려서 위와 아래에 있는 거는 그 양반 누굽니까? 디스트릭트 9 감독이 네, 만들었던 그 영화 헬리시움. 네네 헬리시움 그리고 뭐 끝날 때 자기가 어떤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갑자기 동료들이 축축축축 나와가지고 그냥 우주에서 깨알같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스타워즈에서 많이 봐왔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어벤져스. 네, 그러니까 물론 와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비행기가 들어가서 코어를 파괴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놨을지 이 스타워즈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뭐라 그러나 되게 구태로 똘똘 뭉쳤어요 영화가 스토리 자체가. 맞아요. 그 거기서 나오는 그 거대 무기라고 표현되는 네. 그것도 보면은 스타워즈의 데스스타 그러니까요. 느낌이 좀 있고 네. 여러 가지 비주얼에서 뭐 매트릭스도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 네. 특히 아니면 한 솔로의 그 우주선 네. 뭐죠? 그 한 솔로가 운전하는 네, 아무튼 그거. 네. 그게 이제 툭하면 네. 그 추격전을 벌이잖아요. 네. 쉽 체이싱을 구린데 빨라. 네. 그런 이제 아니면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 선장의 네. 그 배가
로봇들을 피해서 막 그 항해를 할 때 그게 좀 이렇게 언뜻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긴 한데 근데 그거 갖고 뭐 까고 싶진 않아요. 처음 만드는 건데 그런 레퍼런스를 잘 이용해서 뭐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게 떠오르는 거는 사실이더라고요. 캐스팅 어때요? 저는 캐스팅이 저도 좀 캐스팅 할 말이 없습니다. 실망이라. 캐스팅을 너무 안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 자본의 기준에서 너무 안정적으로 얘 나름대로 제도 티켓파고 있고 제도 티켓파고 있고 제도 티켓파고 있으니까 지금 제일 짱짱한 스타들이야 모아놓자 요런 걸 하려고 한 나머지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을 인기가 있을 캐릭터에 넣어놓고 우주를 보냈어요. 거기 가서 끝이야. 그리고 뭐야 거기서 나머지는 뭐 지들이 연기 변신을 하든지 알아서 하고 그리고 살짝 변주라든가 살짝 뭐냐면은 기대와는 다르게 살짝 위트를 준 게 유해진인데 살짝 로봇에 유해진이 더빙을 하고 있는데 그 로봇과 AI가 너무 사람 같아가지고 혐오감을 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정말 야 이 로봇이 진짜 사람 같네라는 포인트로 웃음을 주려고 한 게 오히려 차라리 김혜 선생님이나 최불암 선생님이나 뭐 신구 선생님 같은 사람 더빙 맡기고 좀 드라이하고 건조하게 가면 그게 훨씬 웃겼을 것 같아요. 예, 유해진 이 배우는 죄송하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이 먼저 보이는 배우거든요. 감정이입이 안 돼요. 유해진이 맡은 그 업동이 그 캐릭터 좀 많이 아쉬운 게 물론 강력한 캐릭터긴 한데 종반까지 얘가 뭐 단순히 여기서 잡일하는 뭐 심부름하는 잔심부름하는 로봇 같지만 사실은 그 살인병기 출신의 좀 강력한 힘을 감추고 있다라는 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표현될 때가 있거든요. 말로도 한번 해주고 또 아니면은 몰입애들이 이 우주선에 침범해서 선장의 몸에 손을 대니까 너 한 번만 더 손대면 뭐 죽는다 뭐 이런 대사를 할 때 그래서 엄청난 액션씬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태생이 또 군납이잖아요. 근데 이제 막판에 뭐 그런 걸 좀 보여주긴 하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 압도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백병정 같은 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건 그냥 저만의 생각인데 그래서 좀 아쉽게 없어지는 것 같고 또 마지막에 그 PC에 대한 어떤 강박 때문인지 아니면 웃기려고 그런 건지 업동이가 이제 어떻게 환골탈태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좀 쓸데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재밌게 볼 사람은 재밌게 볼 수도 있었겠지만 진보라는 게 지금 현 세상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거잖아요. 근데 이런 뭐라고 해야 하나 그 성적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진보는 아니거든요. 주류죠, 주류. 네네. 이제는 주류인데 특히 문화계에서는 거의 주류거든요, 이런 게. 나쁘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너무 그냥 클리셰 투성이에 너무 진부한 스토리다라는 걸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저희도 동의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그 연기도 별로다라는 지적이 좀 있던데 연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연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없어서 영화에서. 그렇죠. 저는 송중기는 원래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좀 벽이지만 김태리 씨는 좋아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제일 별로더라고요. 김태리 씨 여태까지 나온 캐릭터들 중에서. 그리고 외국인 배우들이 꽤 등장하는데 그 외국인들이 그 배우들이 연기 잘하는 배우들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거랑 클럽에서 군무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군무 아니고 클럽에서 각자들 막 춤을 추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머릿속에 갖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클럽, 뮤직비디오 나오는 그런 클럽 같은 그림을 만들려고 외국인을 되게 많이 끌어다 놨어요. 근데 사람한테 돈을 안 쓴다는 게 영화에서 보이는 게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접하는 동구권의 그 란제리 모델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그냥 막 해가지고 섭외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채우는 분위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분장이라든가 어떤 사이버펑크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그 양반들이 분장을 하고 의상을 입었는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하계회보다 좀 나은 수준이에요. 가면 같은 거 보면 이게 어떡하지? 영화 전체가 스타일링이 아주 구려요. 그러니까 스타일링이라면 어떤 의상, 소품, 뭐 분장, 미술, 음악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막 버무러져 가지고 세계관을 쫙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것 하나 콕 집을 수 없게 전반적으로 구려요. 우리 스페이스 오페라 같은 맥락을 타고 있는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거 보면
음악도 네, 되게 좋고 어떤 맞아요. 신이 나면서 저 정이 가는 양아치들이거든요. 내가 좀 정이 가는 에이 쟤들 지금 양아치인데 얘는 정도 안 가. 이 양반 모르겠어요. 처음 등장부터 네. 남이 주신 박스를 네. 훔치는 남이 박스 다 수거해서 리어카 싣고 가는데 와가지고 자기 리어카에다 그거 옮겨 싣는 그런 놈들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사람들이 심리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뭐 납득도 잘 안 가고요. 뭐 네, 주인공들도 마찬가지고 악역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나는 그 악역으로 나오는 그 일론 머스크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사람 네. 마치 어떤 뭐 변신이라도 할 것 같은 네, 어떤 네, 분위기가 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뭡니까? 가. 그 변신할 것처럼 막 한참 뜸을 주더니 변신 안 해. 나중에 디렉터즈 컷으로 한 3시간짜리 얘기가 나오려고 하는지 스피노프가 나오려고 하는지 드라마로 20부작으로 네. 만들려고 그러나? 그 어떤 나노 테크놀로지도 막 나오고 나오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나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스스로를 어떤 강화 인간으로 만든 것 같은 분위기가 네. 살짝 풍겨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이 뭐 150살인가? 네. 100 넘었는데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40대 초반같이 네. 보이니까 그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무언가가 그것을 사용해서 나중에 강화되어 주인공과 끝판왕과의 일대 격전이 벌어지겠구나라는 최고 생각은 빌런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은 일단 12세가 넘으셨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이거 그리고 더 웃긴 게 그 기업 총수잖아요. 네네, 기업 총수, 네. 사업가, 네. 아니면 뭐 천재 엔지니어. 네네. 근데 우주선 조종 그 옛날 인디펀던스의 제 얘기가 그거예요. 대통령이 예. 전투기 예. 몰고 나가서 우주선에 외계선에다가 네. 핵폭탄 날리는 그런 것처럼. 네,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그거예요. 나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아쉽습니다. 아쉬워. 네. 근데 전문가 평은 대부분 좋습니다. 한국 영화에서 첫 시도라는 것들에 대해서 네, 엄청 네. 관대해요. 모르겠어. 우리나라가 진짜 그 영화 산업의 어떤 진짜 불모지고 네. 이런 환경 안에서 그런 모르겠는데 이제는 물론 헐리우드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네. 그 문화 대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저 한 데가 어디 정도 있겠어요? 미국 그다음에 뭐 일본, 네. 한국, 네. 프랑스 정도 아니에요? 영상물로는? 그렇죠. 이미 뭐 발리우드는 제낀 것 같고. 할리우드는 너무 자기들만의 시장이 너무 커서 네네네. 거기는 중국, 인도는 빼고 네네. 그런 정도인데 네. 야 우리 이 정도면 그래도 헐리우드에 비해서는 잘한 거니까 별 5개라고 네. 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또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냉정하게 그냥 퀄리티 대 퀄리티로만 비교했을 때 네. 별 1.5개도 좀 1.5에서 2 사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저는. 네. 저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본의 규모가 달라서 가령 헐리우드 영화는 100만 원을 갖고 만들고 이 영화는 5,300원을 갖고 만들었다고 치자. 네. 그러면 5,300원 갖고 낼 수 있는 효과가 있고 100만 원으로 낼 수 있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 효과 대 효과를 비교하자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 네. 얘기, 사람 얘기, 스토리, 내용. 미나리, 미나리, 개나리 이렇게 네. 갈 수 있잖아요. 네. 참. 맞습니다. 그 당연히 돈을 적게 들였으면 CG는 좀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네네. 그건 감안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렇다고 이야기까지 떨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네. 진짜 계속 드네요. 네, 너무 네. 기대를 하고 네. 봐서 네. 그런가 봐요. 네. 근데 이제 김성훈 평론가님 같은 경우는 시내 21에 휴머니티, 연대 등 넷플릭스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조성희 월드라고 하면서 별 4개 주셨는데 뭐 월드는 월드인 것 같긴 해요. 휴머니티 이걸 보면서 휴머니티를 느낄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애 아기가 나오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추구하던 방향과 다른 건데 어떤 생명 존중이라든가 이 아기인 건데 그것을 위해서 일순간 자기네들이 지향하던 걸 모두 다 한꺼번에 던진다. 너는 진짜 납득이 안 해요. 애가 너무 귀여워서 내가 갑자기 네. 개과천선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게 간단화시키면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갑자기 그래서 걔네 개과천선한 애들이 개고생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2등 시민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연대한다. 뭐 이건데 그 연대를 이끌어내는 그 과정도 별로 이렇게 탐탁치가 않고 네. 별로 설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 4명의 어떤 불황아 아니면 어떤 범죄자에 가까운 인물들이 갑자기 각성을 하게 되는 그 과정도 저는 별로 애가지 신분은 좀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하물며 목숨을 던질 각오까지는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이야기 후반부로 가면서 그게
무명의 어떤 아이다. 음. 저는 모르겠어요. 납득이 안 갑니다. 내 새끼다라는 그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나 다 새끼들 이런 말씀하시는 분 얘기를 들으면 그래 너네 새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여기 조금 애매합니다. 전문가들 평점은 보통 4개에서 별 3개 반에서 4개 그 사이가 4개가 제일 많습니다. 이용철 시내21 기자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극장에서 봐야 해 하면서 별 4개까지 주셨는데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한 가지 역시 동진이 형이야. 네네. 기술적 성취를 가리는 몰개성의 작법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면서 네네. 이 2개 반 주셨고요. 첨예하네요. 네. 저는 좀 공감이 가는 게 네. 김철홍 기자 평론가가 2.5 주시면서 언젠가 승리의 발판이 될 최초의 패배라고 하셨네요. 네. 이거는 좀 동의가 됩니다. 네, 멋있습니다. 거인의 어깨에서 시작한다고 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이거는 뭐 네. 하여튼 중학생의 어깨에서 시작하는데 네. 중학생 어깨의 역할은 충분히 하는 것 같다. 네.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상하게 왓챠 네. 시네필들의 평가는 2.9점으로 박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평론가들은 아무래도 그 최초라는 거에 큰 의미를 둬서 사적 의미를 둬서 좀 네네. 후하게 평가하는 것 같고 네. 일반 시민들은 네.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4시간 내서 이거 봤는데 이 정도 재미 갖고 되냐에 더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한 게 아니신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 자본이라든가 일단 기술 같은 거는 자본이 들어가면 극복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기술이라는 건. 근데 기술은. 좋다. 자본의 차이만 가지고서 영화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아쉽지만 애썼다라는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 영화계가 아직 스페이스 오페라에 도전할 자본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네. 이거는 그렇죠. 퀄리티를 봤을 때, 예, 색깔을 봤을 때 예. 이거는 그냥 골방 안에서도 우지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사실 물론 사람들이 극장에 많이 오지 않겠지만 이거는 스페이스 오페라까지 아직 우주까지는 못 나왔어요. 성층권 오페라 정도. 성층권 오페라. 네, 성층권 합주 정도. 네. 아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쉬운 마음에 이런 천재 IT 기업 총수의 어떤 폭주, 네네. 빌런화를 다룬 네. 또 다른 작품을 하나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길게 소개해 주세요. 비켜라 이 무능한 것들아.